여러분, 혹시 사오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5세 정년을 뜻하는 이 씁쓸한 신조어가 2025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 심지어 30대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40대 조기 퇴직 위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2025년 12월 말 현재 은행권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IT 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조기 퇴직의 실태는 어떤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퇴직 이후 40대가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정년 6시의 연장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함께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40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30대인 여러분도 50대인 여러분도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대한민국 40대가 직면한 생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40대의 조기 퇴직과 그 파장입니다. 특히 40대 초반까지 희망퇴직 연령이 내려오고 있다는 현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신호를 던지고 있죠.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과거보다 낮아져 40대 초반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연말 연초 시즌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40대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25년 12월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 중에는 1985년생, 즉 만 40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11월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오래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대상 출생 연도가 2022년에는 1972년생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74년생으로 낮아졌죠. 1년 사이 대상 연령이 2살이나 내려간 겁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7월 근속 15년 이상인 만 40세 이상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정년 이전 퇴직이 아닌 중견 인력의 조기 이탈이 인사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 금융회사의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대기업과 IT 업종 전반에서도 40대의 명예퇴직이 확산하면서 법정 정년인 60세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정년이 50대 초반 혹은 40대 후반으로 내려오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에 이어 최근 첨단 소재 부문으로까지 희망퇴직을 확대했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5년 만에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근속 15년 이상 직원 또는 45세 이상 경력 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약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만 50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4에서 5억대 위로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이제는 30대까지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롯데온, SSG닷컴 등 주요 유통기업들이 30대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했고 넥슬 자회사 니트로 스튜디오는 MZ세대 비중이 높은 조직에서 이례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사오정, 45세 정년이 다시 현실에서 목격되는 듯한 현상이 2025년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40대가 조기 퇴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AI, 디지털 전환의 가속, 글로벌 경쟁 심화, 장기 경기 침체 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은행 영업점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AI, 챗봇과 음성봇, 자동 심사 대출 시스템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지점 기반 전통 업무가 급속히 축소됐죠. 디지털 환경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면서 계층형 조직 구조보다 수평적 체계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조직 슬림화를 이유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경험 많은 중간 관리직에게 먼저 퇴직을 권유하는 방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중간 관리자층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재편 대상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 인력 구조 재편이 맞물리면서 희망퇴직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며 개인 선택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조직 차원의 구조조정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퇴직 이후의 문제입니다. 통계와 연구를 보면 한국 근로자들의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 구체적으로 약 52.9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정년 60세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죠. 게다가 많은 이들은 희망하는 은퇴 연령이 7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훨씬 일찍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단지 평균 연령이 아닌 원에서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2025년 12월 기준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9,000명 감소한 615만 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 이후 41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도 줄었는데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은 21.2%로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0대와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기존의 취업자 비중은 40대가 50대를 앞섰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실은 곧바로 노동시장과 개인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40대가 예기치 않게 직장을 떠나면서 재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와 연구는 중장년층이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고용지원 제도에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마련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50대 이상 참여율이 6.9% 정도에 불과한 반면 청년층은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40대는 경제활동의 중심 세대로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부모 부양 등 경제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입니다. 이때 갑작스런 소득 단절은 가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죠. 게다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사회 안전망이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제도가 충분한 소득 대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됩니다. 이는 60세에 퇴직한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령에 기반한 노동시장 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보고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연령 차별적 고용 관행이 고령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40대가 조기 퇴직과 재취업의 어려움, 사회 안전망의 부족, 그리고 차별적 환경에 놓이면서 낀 세대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고독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될 위험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의 한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지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2025년 논의되고 있는 정년 65세 연장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뜨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의 연내 입법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2025년 12월까지 입법 완료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이 13건 이상 계류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법안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2027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진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2024년 12월 5일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에서 65세까지 근로기간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5년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법적 정년 연장이 그대로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임금 체계가 연공 서열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고 정년 연장만으로는 기업이 고임금 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추산에 따르면 5년 후 60세에서 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금액이면 25세에서 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죠. 실제로 경영계는 정년 연장보다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56세부터 매년 전년도 연봉의 10%씩 감액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하는 임금 피크제는 대체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60세 법정 정년과 임금 피크제의 반대를 주장하며 정년 연장 자체가 불안정한 재고용과 임금 하락을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2025년 1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하라며 국회는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의 61.2%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45에서 59세 재직자의 50.6%는 법정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조의무화 시행 후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 한 해명이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정년 숫자의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점층적 접근은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컨대 기술과 혁신 속도가 빠른 대기업, IT 업종에서는 직무 전환과 업스킬링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의 고령 근로자 고용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맞춤형 재고용 지원,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 사회보장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 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재취업 지원 정책과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부터 중장년층 50에서 69세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재취업 공공일자리 창업 지원을 통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신설된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50대 이상의 퇴직자가 새로운 직종으로 취업하기 위한 실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1이 3개월간 일경험 참여 기업에서 직무 교육과 현장 직무를 수행하며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40대 이상 재직자, 퇴직 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 경력 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특화 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국 35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1:1 맞춤형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개인별 경력 및 목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직 활동 계획 수립부터 이력서 코칭, 면접 전략, 구직 알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 중장년 가치 동행 일자리를 통해 사회공헌 일자리 5,70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40에서 67세를 대상으로 동행, 돌봄 건강, 환경 친화, 사회 참여, 안전도시, 지역 동행 6대 분야에서 활동비와 교육, 상해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비 지원으로는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직업훈련비가 지원되며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의 재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전산회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40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40대 직장인의 생애 경력 설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직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경력 전환과 재교육, 네트워크 확장, 재정적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인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2의 경력을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 소방, 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은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0대는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부모 부양 등 경제적 책임이 큰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년이 60이든 65이든 65세까지 본업을 이어가고 70세까지는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등으로 소득을 유지하는 생애 설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중장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취업 지원 혜택을 미리 파악하고 중장년 내일센터나 고용지원서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후 관련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1305시를 방문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과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을 피할 수 없다면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 12월 말 현재 40대의 조기 퇴직 문제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디지털 전환, 고령화, 연공 서열 임금 체계, 세대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임금 체계 개편, 재취업 지원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일자리에서 40대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연령 차별 금지의 실효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재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대 개인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제2의 경력 준비, 재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활용, 이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실천한다면 조기 퇴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40대의 위기는 곧 한국 사회의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40대 조기 퇴직,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